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45강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결제에 관한 얘기가 좀 나올 건데요. 지난 시간에도 전자결제 해봤죠. 카드를 통해서. 이번 시간에 전자결제 시스템에 대한 얘기를 좀 합니다. 그래서 금융 관련 분야에서 최근에 많이 등장하는 이슈 중에 하나라서 우리가 공부를 좀 할 거고요.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즉 업무 관련해서 커뮤니케이션이 있을 거고, 이때 필수 지식이라서 이게 굳이 독해 문제가 아니더라도 대화문에서 볼 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 사항들 공부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해야 될 지문 가보도록 합니다. 오늘 중요한 거는요, 결제에 관한 용어들. 물론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이런 용어들 좀 살펴보실 거고, 오늘 들어가는 어휘 문제들 한번 살짝 보실래요? 자, 여기 보시면 1, 2, 3, 4번에 있는 어휘 문제를 보시면 문제를 일단 같이 풀면서 또 설명을 드릴 건데 그게 그거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한국어로 해석을 하면 틀릴 수 있는 표현들, 관용 표현들에 관한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같이 풀면서 지난번에 배웠던 것들 복기해보는 시간도 될 거예요. 자, 그럼 문제 뒤에 있는 문제부터 봅니다. 5번에 보시면 이 포스 터미널은요. are commonly 일반적으로 found 발견되다 라는 뜻이죠. 발견이 됩니다. in which 어떤 곳에서 types of establishment establishment가 뭐예요? 원래는 설비라는 뜻이죠. 설비나 설립을 나타내거든요. 그러니까 설립된 거니까 기업이나 회사를 나타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단체를 나타낼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결제 시스템 얘기하고 있으니까 업체를 의미할 수도 있겠죠. 그죠? 자, 우리가 세울 수 있는 것들을 다 얘기합니다. in which type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여기서 in이 안으로라는 뜻이잖아요. 안에. 그러니까 어떠한 기업, 회사, 단체, 업체에서 발견이 될까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스는 주로 어디에 설치가 되어 있을까라는 얘기입니다. 설치된 곳을 한번 볼까요? 길지 않으니까 볼게요. bank, 은행이다. and 그리고 financial institution, institution이 기업이라는 뜻이고 여기도 단체, 설립 이런 뜻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금융기업에서 발견할 수 있다. 금융회사에서 발견할 수 있다. 또 2번에요. 호텔과 리조트에서 발견된다. 3번에 retail outlet라고 있죠. 그러니까 소매점을 얘기합니다. outlet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되게 많이 보는데 무슨 뜻으로 알고 계실까요? 이 out이라는 것은 바깥을 뜻하는 거죠. let은요. 뭐뭐 하게 하다. 거기서 봤어요. 그래서 이 let은 뭐뭐 하게 하다니까 어떤 것이 뭘 하려고 할 때 누가 뭘 하려고 할 때 허락해 준다라는 의미로 쓰일 수도 있고요. 뭐가 가는 방향을 막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go, 그냥 지나가게 하다, 진행시키게 하다라는 뜻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무언가가 시작하려고 할 때 그대로 두는 거에서 시작하다라는 의미도 let이 담고 있어요. let은 좀 복합적이에요. 그래서 어떤 의지를 갖고 누가 뭘 하게 할 때 그래 해라 이렇게 허락해주는 의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무언가가 시작되려고 하거나 뭔가가 발생할 때 아니면 무슨 일이 진행될 때 그 진행이잖아요. 이럴 때도 쓸 수 있어요. 아울렛이라는 것은 이러한 의지를 혹은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밖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분출구라고 보통 해석을 하는데요. 분출구라고 해석합니다. 아울렛. 근데 우리가 아울렛이라는 단어 어디서 쓰냐면 자, 우리 각각의 집안에 보시면 휴대폰 충전할 때 어디다가 꽂아요? 돼지골. 이렇게 꽂아요. 이거 뭐라고 불러요? 콘센트! 그러면 콩글리시죠? 네, 이게 아울렛이에요. 영어로 얘가 아울렛이에요. 왜요? 이 뒤에 전기가 있어요. 전기가 꽂으면 밖으로 나와요. 밖으로 나와요. 그쵸? 아웃렛이에요. 밖으로 나와요. 뿜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얘도 아울렛이 콘센트 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아울렛이라고 해야 돼요. 아니면 우리가 쇼핑을 갈 때요. 창고에 묵혀져 있던 옷들을 꺼내서 혹은 그런 상품들, 패션 상품들을 꺼내서 진열을 해놓고 약간 싸게 팔아줍니다. 그러면 이 상품들이 창고에 묵혀있지 않고 세상으로 풀려나가죠. 거길 뭐라고요? 아울렛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울렛은 그런 의미예요. 밖으로 나오다, 분출시키다라는 분출구라는 의미인데 여기서 리테일 아울렛이라고 했습니다. 리는 밖에가 아니고 뒤에 테일 잘려져 있는 모양이니까 뒤에 쌓아놓는다 그래서 작은 단위의 물건들을 쌓아놓고 밖으로 분출시키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냥 소매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소매점에서 발견이 됩니다. such as shop,
맛집과 레스토랑 같은 곳에서 발견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education은 교육 기업에서 발견이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은 다 있어요. 그죠? 다 있어요. 어딜 가나 다 있을 겁니다. 결제할 수 있는 곳이니까. 그런데 우리 본문에서 언급하는 애가 누군지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얘는 찾아 읽기 하시면 됩니다. 자, 6번 문제도 볼까요? What is one of the purposes of using data? 자, 데이터를 사용하는 목적이 뭘까요? 무슨 데이터예요? collected. 자, 얘가 수집된 거죠. by 이포스 터미널에 의해서. 그러면 이 결제 단말기에 의해서 모아진, 수집된 데이터를 어떤 목적으로 사용을 할까요? 이런 거예요. 그 데이터 어떻게 쓸까? 1번, providing, 제공을 합니다. personalized, 개인화된 마케팅에 사용을 합니다. 개인 마케팅에 사용해요. 마케팅 메시지를 보낼 수 있대요. to customers, 고객에게. 두 번째, controlling 제어하는 거죠. The temperature, 온도를 제어한대요. In the retail store. 이상한데? 이것만 읽어도 좀 이상합니다. 그죠? 자, retail store니까 소매점일 거고요. 소매점의 온도를 제어한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말도 안 되는 지문도 있죠. 이렇게. Generating automated reports for tax purposes. tax는 과세를 얘기하죠. 과세를 위한 목적으로, 과세 목적으로 report는 보고가 되겠죠. 자동 보고를 생성한다라는 뜻이에요. generate는 뭔가를 만들어낸다, 생성한다, 최초로 뭔가를 만든다는 뜻이에요. 이 gen이 뭐게요? 진, 유전자, 그죠? 이 진은 어디서 왔어요? 원래 그리스어 진이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얘가 뭐라고 했죠? 엄마라 그랬죠. 여성, 여성의 몸. 여성을 우리가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woman이라고 불렀잖아요. 그죠? 얘는 이제 그리스어로는 지인이란 단어고요. 그리고 라틴어로 하면 man이란 단어가 프로메테우스 할 때 제가 얘기해줬습니다. 인간, 여기 생각하다라는 뜻이었죠. 생각하는 자가 인간인 거고 그 인간 중에서 자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여성을 woman이라고 불렀는데 이걸 그리스어로 하면 그냥 진이에요. 그래서 어머니의 뱃속에서 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것, 그래서 천연 뭐뭐뭐 이렇게 얘기를 할 때나 아니면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특성 이런 걸 얘기할 때 전부 다 진이란 단어에서 왔고 generate라고 하면 동사화해서 만들어내다, 생성하다라는 뜻이 됐어요. 자, 그러니까 자동 보고서를 생성한다. tax purposes를 가지고 이런 얘기가 좀 있고. 자, 이번에 offering 제공하죠. 디스카운트를 제공한대요. to employees, 그러니까 직원들에게 할인을 제공한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자, 이 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쓰이는지는 이 부분 읽으면 바로 나오겠죠? 7번 문제 갑니다. EFT 포스 터미널은 are similar to, be similar to 뭐뭐와 유사하다라는 뜻이죠. 이거 따로 외우지 않으셔도 된다고 제가 계속 얘기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비동사는 존재를 나타내는 거고 to는 장소를 나타내는 거니까 이 존재가 이렇게 흘러간다라는 의미고 여기에 similar, same이라는 뜻이죠. 이 same이. 그래서 유사하게 간다, 거의 똑같이 가는 중이다라는 의미로 유사하다고 우리가 해석을 해요. 그래서 be, to 이런 거 나오시면 어려워하지 말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자, 이 포스 터미널과 유사해요. EFT 포스는 이 포스 터미널과 유사해요. But 근데 have an additional 추가 capability 능력입니다. 추가 능력이 있어요. What is it? 그게 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 그러면 얘네가 비슷하긴 한데, 그죠? EFT 포스가 더 가지고 있는 능력에 대해서 언급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거 읽고 바로 찾아 읽으시면 됩니다. 보기 한번 읽고 갈게요. 1번 reading 바코드를 읽어요. For inventory management에서 inventory 재고예요. 재고 관리를 위해서 바코드를 읽는 거. 두 번째, accepting 받아들이다라는 얘기죠. contactless payment method. 지난 시간에 제가 써드렸어요. contactless, 비접촉, payment, 지불 방식을 도입했다, 받아들인다 이런 뜻이고요. 자, scanning customer loyalty cards. loyalty는 충성이라는 단어입니다. 충성 카드 하면 이상하죠. 그래서 고객 전용 카드라던가 아니면 우리 고객 우대 카드라던가 이런 의미로 통용이 됩니다. 자, 이걸 스캐닝하는 기능이 있다 이런 얘기고 transferring funds directly 직접적으로 from customers to retailer accounts from A to B네요. 그죠? 고객에게서 이 리테일러 어카운트로 이 소매점의 계좌로
직접 자금 이체를 할 수 있다. 자, 뭔지 아직 안 읽어서 모르겠어요. 읽어봐야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읽으러 갈게요. 앞에 지문으로 가봅니다. 아이고. 자, 볼게요. 이제 처음부터 갑니다. EPOS라고 있습니다. Electronic Point of Sale. 지난번에 봤으니까 한번 넘어갑니다. Terminals are 얘가 뭐냐 하면 EPOS가 뭐냐 하면 이 단말기는요. are cash register예요. 그러니까 현금 등록기예요. 맞죠? 자, 현금 등록기입니다. found 발견됩니다. 어디에서 발견되는가 물었던 문제가 있는데요. 5번입니다. 5번 문제 바로 풀 수 있겠다. 어디에서 발견됩니다. in retail outlets. retail outlets니까 소매점에서 발견됩니다. 어떤 소매점이요? shops and restaurant에서 발견이 됩니다. 자, 문제 풀었다. shop이라는 단어하고요. store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둘 다 무슨 점 판매점을 의미합니다. 근데 약간 뉘앙스가 달라요. 이 store 같은 경우는요. 이 체인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샵은요, 자기가 직접 운영을 하는 거예요. 직접 운영. 주인장이 직접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브랜드들을 모아놓은 백화점은 디파트먼트 스토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이발사가 직접 이발을 해주는 건 바버샵이라고 불러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똑같이 신발을 사러 간다. 근데 샵에 간다. 그러면 그 샵에서는 주인이 직접 발을 재고 사이즈를 재고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미용실을 갈 때도 샵에 간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 사람이 직접 브랜딩을 해서 자기가 이제 미용사가 해줍니다. 이럴 때는 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간판이 이렇게 떡하니 전국에 똑같은 간판이 붙어 있다 그러면 스토어라고 하는 게 맞아요. 물건을 구매하실 때 쓸 수 있는 거. 자, 그럼 볼까요? 이제 shops and restaurant에서 발견이 됩니다. 라고 했으니까 5번 문제 풀 수가 있어요. 여기 있네요. shops and restaurant에서 3번 풀었습니다. 6번 기억 안 나면 살짝 보고 가야지. 데이터를 어디에 쓰느냐. 빈칸 문제 있으니까 풀면서 또 같이 보도록 할게요. 데이터가 있어요. 데이터. About each sale is 각각의 데이터는 is 뭐가 됩니다. via 혹은 via 바코드 스캐너에 의해서 바코드 스캐너에 의해서 혹은 키보드에 의해서 아니면 터치 스크린에 의해서 데이터가 어떻게 될까요? 가만 보니까 데이터 입력한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죠? 자, 데이터를 입력하는 건 뭘 쓸까요? 컴퓨터 시간에 많이 배우잖아요. 엔터를 써야죠. entered라고 써야 됩니다. 사실 여기 비동사 있으니까요. PP 형태 고르는 것 중에서 답을 고르면 얘가 될 겁니다. 이 enter라는 얘기 지난 시간에도 enter하고 enter into 구분해야 된다는 얘기 드렸었는데 컴퓨터에서 입력을 한다라고 할 때는 entered를 쓰는 게 맞아요. entered. 이렇게 돼 있죠. 터치는 무슨 뜻이에요? 터치 스크린이라고 얘기했다고 터치 고르시면 안 됩니다. 그죠? 터치는 접촉을 의미하는 거죠. 접촉. 그래서 접속성을 가지고 있을 때 쓸 수 있는 거고요. take는 취하다, 빼앗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가져가다라는 의미로 사용돼야 돼요. 그러면 데이터가 가져가진다. 그럼 누가 가져갈 건지 뒤에 써야 될 텐데 아니면 왜 가져가는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그래서 취하다, 가져가다라는 의미고요. put은 놓다, 두다죠. is put 하면 왠지 놓다, 두다인 것 같아. 그죠? 자, 그런데 데이터의 정보를 입력하는 것에 따르면 그러면 이 데이터라는 게 이제 주어로 나왔으니까 엔터가 가장 어울리는 말입니다. 그냥 put을 쓰려면 put을 입력하다라고 쓰려면요. 그러면 into가 뒤에 붙어 있어야 돼요. put in이나 into 같은 애랑 같이 쓰여야지만 어디에 집어넣다, 즉 입력하다 아니면 넣다라는 뜻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put은 그냥 놓다 두다예요. 그러니까 쓰이지 않을 겁니다. 자, 데이터가 들어갔고 동사가 is로 나온 걸 본 김에 설명을 드리자면 원래는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 때 제가 학교 다닐 때까지만 하더라도 시험 문제에 이런 게 나왔어요. 단수하고 복수를 외워야 되는 애들이 있었거든요. 데이텀이라고 하면 단수 취급을 해줬어요. 뜻은 자료예요. 자료. 뭐 지금도 이런 책들 많이 있어요. 데이터라고 하면요. 데이텀을 모아놓은 거 얘는 복수였어요. 복수. 얘는 자료가 아니라 문서라고 해석을 했는데
자료든 문서든 그게 그겁니다, 사실은. 자, 의미만 보시면 데이터는 단수고 데이터는 복수예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주어로 오면 원래는 are로 갔어야 돼요. 근데 지금 is가 들어간 이유는 최근에 들어서 이 영어에서 오는 변화인데요. 단수 복수를 정확하게 하려면 일단 자료라는 것은 자료가 여러 가지가 모여 있으면 문서화가 됩니다. 양이 늘어나죠. 그죠? 근데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냐면 여기서 얘기하는 데이터가 뭐예요? 컴퓨터에 실리는 데이터예요. 그죠? 컴퓨터에 실리는 데이터는 장수를 셉니까? 아니요. 용량을 셉니다. 그죠? 용량. 용량은 셀 수 있을까요? 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자문서를 주로 나타내는 때에는 데이터를 그냥 단수 취급해 버립니다. 셀 수 없는 명사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렇게 is로 가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 데이터가 단수복수 취급하는 문제로 나오면 어떡해요? 그럴 확률은 거의 없지만, 왜냐하면 이건 논란의 여지가 있잖아요. 이렇게 가르쳤지만 지금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나올 확률은 거의 없지만 혹시라도 나온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전자문서는 셀 수 없어. 다른 건 셀 수 있어. 이렇게요. 그죠? 종이는 셀 수 있어요. 근데 문서화되고 문서가 많이 있고 그 양을 따질 때에는 이렇게 데이터는 단수 취급을 해줍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자, 이 데이터들은요, 바코드 스캐너나 터치스크린, 키보드에 의해서 입력이 되고요. 이 데이터는 이용됩니다. 뭐뭐 하기 위해서 이용되다 라는 뜻이죠. be used to예요. 우리 안 까먹었죠? be used to 다음에 동사 원형 쓰면 뭐라고 해석해요? 뭐뭐 하는데 이용되다. 이용되다예요. 비동사 used to ing면 무슨 뜻이에요? ing, 뭐뭐 하는데 익숙하다 라는 뜻이었어요. 익숙하다. 같은 뜻 뭐 있게요? be accustomed to ing 있었습니다. 그죠? 같은 뜻이었어요. 그냥 used to 동사 원형은 무슨 뜻이에요? 뭐뭐 하곤 했다, 뭐뭐 였었다 였잖아요. 진짜 많이 나오죠. 진짜 많이 나와요. 정말 흔하게 쓰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자꾸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데이터는요, 뭐뭐 하는데 이용이 됩니다. 동사원형 썼으니까. provide, 제공하는데 이용됩니다. itemize, 아이템이 뭐예요? 물건, 물품, 항목이란 뜻이에요. itemize라고 해서 요거 미국식으로 쓰면 이렇게 z라고 쓸 텐데 제가 계속 얘기해드리고 있습니다. 금융용어 같은 거, 아니면 우편용어 같은 경우, 즉 계리직 영어는 영국식 영어를 많이 쓴다. 왜냐하면 거기서 나온 걸 그대로 차입을 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도입을 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죠? itemize라는 단어는요, 항목별로 분류를 하다라는 뜻이에요. 항목별로 분류 혹은 분리, 자, 분류하다. 라는 뜻인데 여기에 ed가 붙어 있으니까 분류된 정도로 해석하실 수 있죠. 분류된. 그러면 항목별로 분류된 receipt, 영수증을 제공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For the customer, 고객에게. 그러니까 이 데이터는 항목별 영수증을 만드는 데 사용할 수 있고요. Can also, 또한 be used, 이용될 수 있어요. 뭐 하는데 이용될까요? 갑자기 왜 for이 나왔지? 묶어요. 그리고 나면 보여요. to, 뭐 하는데 이용돼요? help, 도와주는데 이용이 돼요. 업무 내용이니까 with 썼을 거예요. 마케팅에도 이용이 되는군요. 그러니까 영수증, 항목별 영수증 제공하는 거하고 마케팅에 이용되고요. 스탁 컨트롤 했는데 여기 스탁은 주식일까요? 아니겠죠. 지금 항목별 분류 막 이런 얘기 하는 거 보니까 재고라는 뜻으로 썼을 거예요. 그러면 재고 컨트롤이니까 제어가 되겠네요. 재고 관리를 위해서 마케팅에도 이용이 됩니다. 어디에 이용될까요? 라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자, 6번. 어디에 이용될까요? 보인다. 마케팅에 쓰일 수 있다. 텍스라는 얘기는 없고요. 그죠? 디스카운트 얘기 없었고요. 온도 제어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남은 건 1번입니다. 속어에다 가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자, 7번 뭐였을까? 추가 능력이 있다. 그럼 추가 능력 찾으면 또 7번 문제 풀러 오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고요. 그 밑에 따라갑니다. EFT 포스는 바로 등장하네요. EFT 포스는 Electronic Funds Transfer Point of Sale 터미널인데요. 이 터미널이 이 단말기가 are similar to 뭐뭐와 유사합니다. 자, 문제에서 알려드렸으니까 여기서 넘어갈게요. 문제에 방금 be similar to 했으니까 이 포스 터미널과 유사하지만 문제에 뭐라고 했어요? 유사하지만 다른 점이 있다. 그게 뭘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 문제 보고 풀 수 있습니다. 7번 문제.
They can also read credit card. can 할 수 있다죠. 능력을 나타내는데 다른 말로 capability라고 해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7번 문제에 있어요. 그죠? also 할 수 있어요. 뭐뭐도 할 수 있어요. 뭐뭐도 더 할 수 있다. additional로 표현이 돼 있어요. 문제에 보시면. 그래서 additional capability가 있다라고 한 구문을 갖다가 paraphrasing해서 이렇게 실어 놓은 거예요. They can also read credit and debit card. 카드를 읽을 수가 있어요. and 그리고 fund 자금을 directly from the customer's account에서 to 어디까지요? The retailer's account까지 자금을 주어니까 자금이 목적어니까 이체시킨다라는 표현이 필요할 겁니다. 이체하다가 이 중에서 뭘까요? 다 그럴듯해요. 그렇죠? 자, 뜻을 볼게요. transfer 하면 얘가 이체하다요. 자금을 이체하다 라는 뜻이니까 아, 얘가 답인 것 같아. 근데 가만 보니까 비슷하게 사용되는 애들이 보입니다. transmit 얘가 뭘까요? 얘가 가게 하다라는 뜻이었어요. 전송하다라는 뜻이었어요. 그죠? 전송하다. 그래서 transfer는 직접적으로 자금을 이동시킨다라는 의미로 사용을 하거든요. 돈을 이동시킨다. 그래서 이체는 transfer를 사용하지만 만약에 보기에 transfer가 없었다. 그러면 얘 인정될 거예요. 왜냐하면 전자를 전송을 할 때 아니면 뭐 이메일을 전송을 할 때 이렇게 사용되는 용어라서요. 그래서 문제를 풀 때요. 빈칸에 맞는 거 고르실 때 요거 잘 보셔야 됩니다. 정확한 답이 있으면 걔가 답이에요. 근데 정확한 답이 없잖아요. 그러면 유의어 중에서 고르게 됩니다. 이게 영어 문제를 풀 때 내공이 필요한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런 걸 좋아합니다. 출제자가. 그리고 이렇게 내기 시작하면 문제는 되게 간단하지만 얘 때문에 헷갈리는 부분들 때문에 난이도가 올라가요. 앞으로 영어 시험은 조금씩 난이도가 올라갈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신경 써 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얘는 전송하다예요. transform 하면요. 형태가 변하는 거니까 변형시키다 이런 뜻이죠. 변형시키다 라는 뜻이었고요. 제가 시키다, 이체하다 요거는 안 쓰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은 필요하시면 쓰세요. transact 이거 뭐죠? 거래하다 라는 뜻인데요. 얘도 돈 거래를 할 수가 있잖아요. 얘도 답의 범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도 복이 없고 얘도 복이 없다. 근데 얘는 있다? 그러면 그때는 얘가 답일 수 있겠죠. 자, 근데 거래가 가지고 있는 범주가 되게 커요. 그러니까 얘는 돈을 거래할 때도 거래한다고 얘기하고요. 물건이 오가는 것도 거래한다고 얘기하고요. 아니면 국가 간에 혹은 회사 간에 협상을 할 때도 조약을 체결할 때도 거래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범주가 너무 커요. 큰 범주가 있고 조금 다르게 사용하는 애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transfer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7번 문제 풀러 갑시다. 7번 문제 같아요.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추가 능력이 있다. 이게 뭘까? 고객에게서 리테일러 어카운트로 직접 자금을 옮길 수가 있다.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어렵지 않았죠? 찾아 읽기 하는 거. 자, 다시 지문으로 올라가서 이제 빈칸 보겠습니다. 2번까지는 됐고 3번. 자, when customers pay, 고객이 지불을 할 때요. 카드로 지불을 한다라는 문장일 거예요. At an EFT POS 터미널을 통해서 혹은 여기에서 얘를 통해서 혹은 얘에서 카드를 가지고 결제를 합니다. 결제를 한대요. 그러면 결제 수단이 있어요. 뭘 쓸까요? 결제 수단이 있어요. 그러면 의심되는 애가 있어야지. 그죠? 자, in을 사용할 때 pay in이라고 얘기하면 얘도 본 적이 있는 것 같죠? 언제 썼냐면 in 다음에는 현금이나 수표나 아니면 뭐 동전 같은 거죠. 이런 것들 현금을 가지고 거래를 할 때는 in을 주로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pay in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pay in 입금을 나타낼 때도 사용을 했습니다. 입금 관련 표현으로도 사용을 했죠. with나 by는 수단을 나타내는 애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쓰이는 경우를 우리가 봤지만 내 앞에 여러 가지 지불 수단이 있고요. 그 중에서 이거 카드로 할래요. 이러면 이게 카드로 주면서 with this card 이게 가능을 했었는데 카드에 의해서 그 결제 수단에서 얘가 능동적인 역할을 하면서 결제가 이루어지니까 지불 수단을 나타낼 때는 by를 쓰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네, 여러 번 얘기했었는데
근데 그래도 헷갈렸죠. 네. 바이가 없으면 with도 아마 정답으로 쳐주겠죠. 근데 지금 바이가 있습니다. 결제수단입니다. 결제수단. 결제수단. 얘는요, 도구입니다. 도구. 이용 도구입니다. 그래서 with card를 사용하려면 뭐 이렇게 모기침 뽑을 때 카드로 긁어라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죠? 아니면 지금 뭐 동전도 있고 카드도 있는데 카드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럴 때는 가능해집니다. 근데 지금 지불수단을 얘기하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줄 때는 결제수단을 의미하니까 buy를 쓰는 것이 맞아요. pay for 하면요, pay for은 뭐뭐에 대한 지불이라는 뜻으로 사용하죠. 뭐뭐에 대한 지불이다. 그래서 얘는 뒤에 목적 같은 게 나오겠죠? 목적. 목적이라고 하면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유, 목적, 뭐 for이 그걸 나타내 주니까요. pay for 하면 뭐뭐에 대한 지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뭐에 대한 지불. 자, 그래서 정답은 buy가 됩니다. 카드를 통해서 결제를 하고요. They either sign a sales voucher, 세일 바우처예요. 바우처. 리스트의 역할을 해주는 거죠. 자, 얘에 사인을 합니다. or 아니면 enter a pin, 핀을 입력합니다. Obviously, 명확히 a pin is more, 핀 방식이 좀 더 어떻대요? 비교급. 그리고 than이 어디 있을까? than 여기 있다. 그러면 사인보다도 핀 방식이 좀 더 어떤 방식이래요? verification, 인증을 하는 거네요. 넘겨서 봐야겠네. 보기 바뀌었으니까. 자, 여기 해봅니다. 자, 인증을 하는 방식이래요. 좀 더 어떻게 인증을 할 수 있는 방식일까요? 딱 보니까 안전한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다 안전한 거예요. 그러면 또 헷갈리지. 그죠? 자, 얘네가 가지고 있는 뉘앙스가 다릅니다. 지금 여러분 이렇게까지 알아야 돼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지금 이 푼 문제하고요, 이 앞에 3번에서 풀었던 이 문제 있죠? 이거 기출문제였어요. 물론 우리나라는 계리식이 처음이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문제는 아니었지만, 영국의 금융교과서하고요, 미국의 그 금융교과서에 나온 문제입니다. 그거를 보기를 제가 보고 이거 우리도 배워야 돼 이러면서 이제 그 보기만 갖다 놓은 거예요. 보기만. 그러니까 요거 구분하는 문제가 언제든지 우리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 구분하시라고 넣은 거예요. 자, P는 더 안전한 방식이에요 라고 했는데 그 각각의 안전에서 나타나는 게 좀 달라요. safe는요, 금고라는 뜻이 있죠, 여러분. 금고. 명사로. 그리고 안전한 이렇게 해석을 하죠. 안전한. 얘는요, 어떤 게 손상되지 않은 상태로 신변의 안전을 뜻해요. 안전. 다치지 않고, 즉 손상되지 않고, 다치지 않고 그대로 있을 수 있는 그 안전함을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인 안전을 얘기하게 되겠죠. 근데 이 구문에서 사인을 하는 것보다 인증 방식으로서 더 안전하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얘는 손대지 않은 안전이라서 문맥이 조금 이상해져요. 어울리지 않습니다. 스테이블이란 단어는 견고한이라는 형용사의 뜻이 있고요. 명사로 마구간이에요. 마구간은 어때요? 튼튼하게 짓겠죠. 튼튼해요. 그래서 지속적인 안전이고요. 지속적인 안전을 뜻할 때 아니면 튼튼함을 나타내요. 그래서 수익이 견고하다고 얘기할 때 있죠. 수익이 안전 수익이 있다. 이럴 때에는 스테이블을 사용합니다. secure에서 secure 얘가 뭐냐면 secret이랑 같은 어근을 갖고 있고요. 이 secret이라는 애는 또 C가 떨어뜨려서 apart예요. 떨어뜨려서 cure 하죠. 이거 care예요. 떨어뜨려서 다른 애들과 다르게 떨어뜨려 놓고 얘만 케어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과 다르게 얘만 가지고 있죠. 이 보안을 뜻하는 말입니다. 보안. 어떤 위협으로부터의 안전을 의미합니다. 여기서는 사인보다 좀 더 인증 방식이 어떨까요? 보안이 잘 돼 있겠죠. 얘가 어울립니다. comfortable은 안락한이라는 뜻이잖아요. 안락한, 안전한. 그래서 얘는 쾌적함을 나타내요. 쾌적함. 쾌적하고, 안락하고, 편하고, 아늑하고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때 쓸 때는 comfortable을 사용을 합니다. 각각 쓰여지는 그 상황들이 달라서 요거를 구분하시는 게 좋아요. 자, 뭐 아무튼 그래서 얘는 secure이라는 단어가 필요합니다.
And in many countries, 그리고 많은 국가들에서 모든 EFT POS transactions, 거래들은 are now, 현재 verified by PIN, 핀에 의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verify 아니면 검증되고 있습니다. 정도로 보실 수가 있겠죠. 이것도 이제 수동태로 이렇게 사용이 됐어요. 결제 방식을 나타내니까 사물이 주어라서 수동태로 사용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지문도 풀어봤어요. 어떠실까요? 이것도 역시 단어가 중요하겠다. 그죠? 그리고 각각의 어휘에서 얘가 이렇게 달랐구나 라는 거 알고 계시면 나중에 유의어 문제 나왔을 때 수거형 문제 푸실 때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씩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만나 뵙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